자, 이제 하버드 브레인의 중등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린나이부터 하버드 브레인을 쭉 다녔다면 중3 때 수능 영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달립니다.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자, 슬픈 얘기, 불편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입시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빠른 아이들은 5학년 2학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중등부로 넘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공부를 하게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을 등급으로 줄 세우기를 하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1등급이라고 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년 정도는 선행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등급은요, 서울 중위권 또는 하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2등급, 영어 2등급인 아이가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면 서울대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런 아이. 보통의 2등급 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선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등급은 수도권 대학의 아이들을 가는 거고요. 그 어떤 중학생도 우리 아이는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지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되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1등급을 향해 달려가야죠. 그리고 이제 4등급부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방권 대학 또는 전문대에 간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내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보통은 2학년부터 이 고덕동 인근의 학교들은 배제중을 제외하고 올해는 모두 다 자유학년제였는데요. 2023년 자유학년제였는데 자, 2학년부터이지만 배제중은 이번 1학기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죠. 자, 중학교 때 평소 90점 이상이던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면서 첫 영어, 첫 중간고사도 그럼 우리 아이가 90점 넘을까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등과 고등의 내신 차이를 좀 볼게요. 이게 중학교 문제, 시험 문제예요. 자, 우측을 보시면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중3 문제고요. 고1 첫 중간고사예요. 내용이 완전 달라져 버렸죠.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늘었을 리가 없는데 지문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어때요? 거의 100% 교재 내에서 나오죠. 아닌 경우 조금 있기도 한데 교재 내에서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는 그렇지 않죠.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왜 어렵게 나오느냐. 자, 불편한 얘기 좀 할게요. 1등급은 4%까지입니다. 제가 전교 200명인 학교의 교장이라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교 4% 아이들, 그럼 전교 8등이네요. 그럼 제가 학부형으로 다시 학부형이 돼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인 거랑 전교 8등인 거랑 대우가 똑같아요. 같은 1등급이라는 이름으로요. 대우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조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교 1등은 너무너무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조금 설렁설렁 시간을 보내면서 전교 6등, 7등, 전교 8등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 1등급이라는 이유로 어차피 대우는 똑같거든요. 자, 200명 기준 전교 8등까지 1등급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저는요, 하버드 브레인에서 중등부 아이들 특 먹고 가라. 좀 공부 될까 말까 하는 아이들도 특 먹고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일단 특 먹고를 붙고 떨어지고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 아이는 고입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어차피 대입은 모두가 만날 지점이에요. 거기서 다 만날 사이인데 고입을 이미 경험함으로써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대입 때는 이렇게 보충을 하면 더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아이들은 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고입을 준비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어때요? 선행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거의 1등급을 차지하는 아이들은 고입 준비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특목 준비를 했던 아이들, 그렇지만 떨어졌던 아이들이 보통 일반고에서 1등급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버드 브레인의 중등부 아이들은 특목고 가라. 그럼 가끔 학부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시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대입에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안 될 것 같아서 공부 안 시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어차피 대입에선 다 만날 사이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 다시 교장 선생님이 돼볼게요. 우리 아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교 1등이나 전교 8등이나 어차피 대우가 똑같은데 그럼 전교 8등 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교 8등과 전교 9등이 동점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교 9등을 8등으로 좀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전교 8등이 내려갑니다. 2등급으로요.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전교 7등, 8등, 전교 9등이 똑같아요, 점수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교 1등에서 6등까지만 1등급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2등급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하다. 전교 1등에서 8등까지 1등급이고 그런 아이들이 소위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아까 전교 6등부터 쭈르륵 2등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까지만 1등급이 돼요. 그럼 이게 학교에서 얼마나 손해겠어요? 이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학교의 입결은 곧 내 얼굴이거든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뭐 학교도 다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우리 1등급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요. 학교 입장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진출 못하잖아요. 진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1등급을 가리기 위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90점 이상이 많아도 상관없지만 고등학교는 전교 4%가 딱 정확히 이렇게 있어야 줄을 쫙 세워서 전교 8등까지 잘라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1등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한 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 했습니다. 고3 때 얘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고3 때 3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아이와 자, 또 다른 아이입니다. 얘 고1, 고2 때 좀 놀았어요. 고1 때 3등급, 고1 때 3등급, 고3 때 1등급을 했습니다. 이 두 아이 중 소위 어떤 아이가 서울대를 가게 될까요? 결론은 물론 컨설팅을 받고 이런 뭐 내신이라든지 수시라든지 이런 걸 잘 또 세특 이런 거를 하면 당연히 이런 걸 뛰어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둘 다 서울대 못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1등급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1등급으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우리 아이가 1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고3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 아이를 관리하고 우리 아이를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우리 아이를 불러서 상담이라도 하면서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도와주겠죠. 3등급인 아이가 1등급 얘도 어차피 서울대 가긴 힘들거든요. 이런 아이를 1등급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첫 시험부터 1등급 유지해야 돼요. 요즘 의대가 제일 핫하잖아요. 의대 가려면 1등급을 계속 유지해야 의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예 사춘기가 오려면 일찍 와서 끝나야 되고 이 고등학교 때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정신 차려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어차피 3등급은 서울대 진학 불가한 상황이니까 3등급인 애가 1등급 되는 게 그닥 반갑지 않은 거죠. 1등급인 애를 우리 아이 사춘기도 못 오게 일단은 학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선 1등급인 아이가 계속 1등급이어야만 하니까요. 저희 하버드 브레인에 중등부 학생이 오면요.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6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도 이제 고교 영어 등급 예상 성취 레포트를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해드리느냐. 아이가 보통 수능 날까지 얼마나 남았니 하면 중3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예요. 저 한 3년 남지 않았나요? 3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어때요? 4달 정도는 내신 공부하느라 또는 5달이 될 수도 있어요. 성장하는 기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막상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요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을 하기 위해선 보통 선행 2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남은 기간이 1년 4개월. 2등급이 1, 2등급이 목표인 경우는 보통 선행 1년 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2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그대로 성장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했을 때 고1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 등급이 될지 예상 성취 등급까지도 알려줍니다. 저희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아이가 30개의 단어를 외우는 아이가 있고 70개의 단어를 외우는 아이가 있어요. 어휘를 끝내는 그게 같을 수가 없겠죠. 하루에 30개씩 외우는 아이가 있고요. 하루에 70개씩 어휘를 외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수능과 어휘를 끝내는 그 시점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어휘라는 건 아이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서 저희가 엑셀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논문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창한 강의. 어머니들 보통 보면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막 일타 강사들 쫓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자, 제가 하려는 얘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강의를 하는 수업과요, 유창하지 않고 텍스트를 강사가 읽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파악을 한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 결과가 있긴 한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유창한 강의를 하는, 유창하게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전문 강사가 가르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배우고, 유창하지 않은 강사, 막 잘 몰라서 이렇게 읽는 강사한테 배우면 잘 못 배울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빨간색이 예상이에요. fluent speaker, 유창한 사람이 하면 이만큼 성장을 하고, disfluent, 유창하지 않은 강사는 빨간색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막상 블랙이 결과예요. 막상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논문의 결과예요. 실제로는 교육 성과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살코기만 먹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면 이런 걸 굳이 안 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장고기를 먹는, 양창도 먹고 뭐 대창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고기가 부족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내장고기를 좀 먹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봅니다. 내장고기를 더 먹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는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누가 하냐면 미국 농림부 소속의 전문 강사가 하고요. 자, 하나는 토론을 시킵니다. 그것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막 지식이 많지도 않은데 서로서로 토론을 하게 만듭니다. 자, 어떤 게 결과가 더 좋았을까요? 이제는 유추되시죠, 여러분? 전문 강사가 다다다다 강의를 했을 땐 3%의 사람들만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 토론을 했을 때는 35%, 어때요?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보통은 전문 강사가 강의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걸 롤 플레잉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그 와중에 말한 내용으로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 설득이 됐기 때문에요, 이 변화한 거죠. 35%라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전문적일지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선생님만 떠든다면 아이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수업이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짧은 영상입니다. KBS 파노라마 플러스에 나왔던 방송이에요. 플립이라는 게 거꾸로라는 의미죠.
자, 이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새학기 대비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또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가르쳤을 때 61점인 아이가 92점으로 69점이었던 아이가 100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 브레인의 중등부를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어떻다 그랬죠? 해커스 어학원 1타 강사 출신이에요. 제가 다다다다다다 설명을 할수록 저만 계속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다 못해 나중엔 어떻게 하냐면 영혼 없이도 막 설명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나 과연 내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가져갈까?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중!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하는 거죠. 수업 준비를 통해서 아이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 스톱시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 봐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개념은 어떻게 배우느냐? 동영상을 보면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체감을 느끼죠. 그렇죠. 아는 게 있어야 설명을 하겠죠. 현재 정보도 담고 있다는 기본 개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아이들이 개념을 집에서 보고 오는 게 숙제예요. 개념이 길진 않습니다. 중학교 문법이니까 20분을 넘기진 않는데요. 보고 오는 게 숙제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누워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쭉 듣고 있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돌발 퀴즈가 나와요. 앞으로 돌아간다거나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 돌발 질문을 못 맞춰요. 듣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들은 집중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브르타 수업을 학원에 와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제대로 듣고 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많은 유태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뭐 똑똑한 민족으로 유명하죠. 자, 그런 미국 유태인 뉴욕에 아이들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보통의 도서관이랑 학생들은 많이 다르죠.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that. So we're talking about that. Let's just try to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ell me. You don't seem to study. You just argue.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자, 여기까지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하버드 브레인 아이들도 교육을 합니다. 자, 이건 원장실에 와서 한 아이들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비 중1 학생입니다. 그대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가장 발생을 많이 하는 순으로 이제 말을 해주자면은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등이 있습니다. rarely, hardly 등은 이제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고 부정적인 빈도부사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또 다른 아이, 또 예비 중1 아이였어요. 이라는 의미는 약간이나 어떤 같은 뜻을 쓰고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써요. 일단 썸은 긍정은 썸과 any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썸과 any 아이들 많이 틀려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썸은 뭐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의문문과 부정문에 쓰입니다. 하기에는 또 any, 썸이 또 의문문에 쓰일 때 있고 권유일 때 쓰일 때 있고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아무리 설명으로 해도 아이는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게끔 저희는 아이를 시킵니다.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하브르타 수업이 저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러닝 피라미드에 따르면요. 설명을 들어서 가져가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 설명하는 거, 아이가 설명을 해보면 95%의 지식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학습 영역 우리는 계속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하브르타 내용을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중등, 단기간의 성적 향상 비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공부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중등부에서 가르칠 거고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가장 성적이 향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신 기간에는 내신도 관리를 해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3 때까지 수능을 마무리 짓자가 저희 학원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그 모토에 맞게끔 초등학교부터 맡겨주신 분들은 초등학교부터 중3까지는 영어 1등급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학원의 큰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브레인 조금 더 검색해 주시고요. 블로그나 또는 인스타에 하버드 브레인을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정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